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i, Mr. President. Can you tell us what you think about the extracting the uranium from Iran? We're going to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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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president would prefer is a deal on all the key topics that have to be addressed, a full opening of the straits. 미국 온라인 매체 아키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14개 항목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면은 방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방중 전에 지금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동향이 좀 심상치 않죠. 왜냐하면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을 갔거든요. 왕이 부장을 만났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호르무즈 미국의 역봉쇄로 칼날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중국으로 가는 원유는 막히고 중국에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상선은 또 막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의 여파가 중국까지 미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이 와중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미군이 1,500에서 2,000척 사이로 추정되는 페르시아만 내에 갇혀있는 선박들을 꺼내겠다, 보호해서. 이게 이틀 만에 중단됐거든요. 이걸 모두 종합을 해봐야 이번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즉, 트럼프 대통령 방중이 이제 확정적인 상황에서 중국은 자기들에게 칼날이 오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고,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럼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칼자루는 누가 잡고 있느냐? 제가 보기엔 시진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히토류, 대미 수출, 그다음에 대두, 미국 대두, 수입, 이 권한을 가지고 관세 전쟁에서 휴전을 이끌어낸 게 시진핑이거든요.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을 해봤는데 이틀 만에 전격 중단됐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좁은 해협에서 10억에서 20억 달러짜리 미 이지스 구축함이 활동을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살 행위예요. 왜냐하면 소형 보트로도, 자살폭탄 보트로도 위험해지니까 그 한계를 느꼈을 거고. 또 사우디 얘기도 나오죠. 자, 이 호르무즈 역봉쇄 프로젝트 프리덤은 페르시아만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오만,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거든요. 이건 사우디로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나온 얘기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낸 성명입니다. 본인들이 침략자들을 격퇴했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게 통행이 될 거다. 이런 성명은 처음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한 장짜리 14개항 MOU 이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이란 문제에 일단 해법을 완전한 건 아니고요. 입구 정도는 형성을 하고 가려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한 장짜리 MOU, 양해각서가 얼마나 외교적인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양해각서는. 왜냐, 양해각서는 그냥 양해각서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본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방중 전에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한 장짜리긴 하지만 합의문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란은 지금 내부적으로 역봉쇄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지율, 반전 여론, 그다음에 중국의 압박. 그러니까 이 한 장짜리 의미 없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이걸 의미를 만드는 거죠. 이걸로 입구를 형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두 연인이 결혼하냐 마냐 갖고 싸우다가 이제 결혼하기로는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앞으로 더 중요한 이제 혼수. 혼수로 이제 한 달 동안 싸우겠다는 건데, 결혼하기는 했지만 불안하죠. 왜냐, 이 두 연인이 사랑이 결혼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고,
이 혼수 문제로 잘 타결이 되면 한 달 동안 해결이 나오겠지만 안 되면 이제 파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한 페이지짜리, 한 장짜리 양해각서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게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모든 전쟁의 원인은 이란 핵 농축입니다. 농축이고 2015년의 합의에 트럼프가 불만이었거든요. 즉 5%까지의 평화적인 농축에 최대한 3.67% 이란의 농축을 허용해 주고 최대 10에서 15년 동안 2030년까지 이 시한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해제되는 이 안이 트럼프 대통령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완전히 없애고 싶은 거고 이란은 그건 절대 안 놓을 거예요. 어느 경우든. 그럼 한 장짜리에 핵 얘기가 이란 말대로 안 들어가면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 뭐냐면 내가 이란의 핵무장을 막았다 이 얘기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핵을 농축하는 게 본인들은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속셈은 핵무장을 위한 준비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핵무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북한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우리는 핵무장 하겠다고 나온 거고요. 일정한 협상이 결렬된 이후부터는. 이란은 지금도 핵무장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MOU에 우리는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농축을 포기한다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안 한다. 그러면 농축 권한은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장을 막았다. 그다음에 3.67% 오바마는 승인해 줬지만 나는 0%로 일정 기간 받아냈다. 이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양측 다 체면을 차릴 수가 있죠. 그 정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디테일은 한두 달 동안 이제 그 협상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408kg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근데 타스님 통신 같은 혁명 수비대와 가까운 언론 매체에서는 이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지 않을까요? 또 모든 합의는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 60%, 순도 90%가 돼야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H 유탄이 되거든요. 이란이 60%까지 농축을 한 게 441kg 정도로 파악이 돼요. 이걸 미국이 달라고 그러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돈 되는 건 가져가지만 돈 안 되는 건 안 가져가거든요. 이거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60%를 가져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해결했다 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미국으로 올 필요는 없어요. 2015년 이란 핵합의 때는 약 한 10톤 정도의 5%, 지금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5%, 60%가 441이라고 그러지만 또 있어요. 5% 미만도 있고 20% 미만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합의 때는 약 10톤, 10,000kg에 해당하는 5% 내의 우라늄을 거의 대부분 전량을 러시아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가져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러시아가 관리해도 미국 입장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 아라그치 해무장관이 푸틴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반출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꼭 가져가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것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의장이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다. 그래서 프랑스어 4를 붙여서 폭시오스 작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란 대통령도 그렇고 이란 언론들도 지금 미국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말이 바뀌고 이란도 말이 바뀌죠. 그러나 이란은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다. 제일 중요한 혁명 수비대가 성명을 냈잖아요. 자기들이 이 침략을 격퇴했고 이거는 이제 프리덤을 이틀 만에 중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본인들의 공격으로 중단시켰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겠죠. 그다음에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협약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바프 의장이나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역할 분담 정도로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혁명 수비대가 낸 성명에는 지금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 호르무즈해의 안전 운항이 재개되기로 했다라고 말했거든요. 성명이 나왔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이번에는 합의 도달 가능성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높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결혼하기로 했으니까요. 일단은. 그러나 이제 이 한 장짜리 MOU는 입구에 불과합니다. 입구에. 법적 구속력도 없고. 다만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 회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장짜리가 무게감이 있는 거죠. 여기 아라그치 장관이 왕이 부장을 만났으니까
아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게 무게감이 있는 거고요. 다만 앞으로 예를 들면 2015년에 이란 핵 합의가 체결될 때도 1년 반이 걸렸어요. 협상만. 그리고 원래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가 불거진 게 2002년이었거든요. 2002년에 이란 내 반체제 단체가 이란 당국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공개했고 2015년까지 13년이 걸리고 실제 협상은 1년 반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안이 도출된다? 이거 장담하기 어렵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협상으로 지금 진입하니까 유가도 떨어지고 세계가 안도하지만 좀 나쁜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중저강도의 지지부진한 긴장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거죠. 선박은 상당 부분이 갇혀 있고 일부는 나오고 그러면 저 선박이 다 나와도 호르무즈 정상화돼도 세계 유통망, 공급망, 원유 공급망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최악은 시간을 계속 끌면서 고유가 시대는 계속되고 양측 간에는 으르렁거리는 전면적인 교전은 없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방중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그동안 중국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해 왔는데요. 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손님으로 맞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계기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我们认为全面止战刻不容缓，重启战端更不可取，坚持谈判尤为重要。 از مواضع چین بسیار قدردانی می‌کنیم. این برای خاتمه این جنگ آغاز شده. چینی ما هم اعتقاد دارن که ایران بعد از جنگ متفاوت از ایران قبل از جنگ هست و یک ارتقاء وضعیت بین‌المللی پیدا کرده.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No, but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He would like to see this ended all. 네, 지금 일주일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기 앞서서 먼저 방중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지금 왕이 외교부장에게 예. 중재에 나서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를 표했거든요. 물밑에서 중국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중국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그러나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인 건 아니다. 지금 양측 다 이란도 미국도 장기전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림을 보면 지금 한 장짜리 MOU 한 달 정도의 협상 기간 이게 언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전면적인 전쟁 상태로 가기는 매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이미 교전은 4월 7일 날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란, 미국 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적인 교전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전면전을 재개한다? 어렵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이란이 다시 수세에 이란이 다시 전쟁을 재개한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다 둘 다 울고 싶었는데 중국이 뺨을 때려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아마 휴전 모드는 더 강해질 거다. 다시 전쟁보다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일정한 계기는 형성했지만 결정적인 건 이란과 미국 양측 다 전쟁을 더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이겼다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란은 명분을 찾고 지지 않았다는 미국은 오바마보다 훨씬 난 내가 일을 해냈다라는 그림을 그려내려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미중 정상회담은 아주 중요한 계기는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걸 전후해서 지금 그 한 장짜리 MOU 얘기가 나왔고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지금 중국 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중국의 어느 정도 역할과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란에게 미국을 설득하겠다. 그다음에 미국에게는 이란을 설득하겠다는 얘기를 해줄 수는 있죠. 왜냐? 중국은 이란에게도 미국에도 모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정상회담이 만일에 끝나고 나면 어떤 합의가 나오든지 간에 이 휴전 모드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무언가 하지는 않았어요. 물밑에서는 어떤 합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뭘 얻고 싶어 할까요?
일단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이란 모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었고 석유 유통에서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이란의 원유의 90%가량을 모두 중국이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중국 해외 원유의 10에서 많으면 20%였거든요. 염가에. 이게 모두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타격도 있지만 이란에, 그러니까 중국이 본격적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반응을 보이고 10주소까지 이란 전쟁에 대해 입장을 낸 건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 시작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이란의 사태가 중국에게 여파가 미친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일단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야만 개입을 해서 이란 문제를 본인들이 원하는, 거기다 또 베네수엘라도 그렇지만 이란은 중동의 중국의 1대1의 거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돼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먼저 건드린 거는 미국이죠, 중국을. 그렇게 보면 이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이 의도하는 중국에게 유리한 형태로 이런 사태를 해결하려고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꼭 나쁜 기운만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태로 미국의 군사력의 제약이 있고 지금 대략 4개 정도의 항모 전단 CSG가 작전을 하거든요. 미국은 항모는 11척 있지만, 왜냐하면 쉬기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니까 지금 3척이 가 있거든요. 남중국에 있어야 될 에브람 링컨호가 지금 아라비아에 있거든요. 여기 벼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예. 그렇게 보면 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고 손익 계산을 하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베네수엘라, 이란 양쪽으로부터 피해 입은 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한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또 강조를 했거든요. 그럼 한 장짜리 MOU가 체결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바로 정상화가 되는 겁니까? 완벽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지금 이란이 우리가 이란 전쟁에, 지금 더 큰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거의 아무도 세계가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란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걸 이란이 봉쇄하고 있고, 이걸로 지금 전 세계 지금 쓰레기 봉투도 사기 어렵고, 저희도 이부제로 지금 차량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왜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란은 아무도 안 쳐다보죠. 그러니까 이란이 그걸 완전히 놓겠냐는 겁니다. 완전히 안 놓을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할 거고, 미국 역시 이란과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이란이 이렇게 나오는 건 역봉쇄거든요. 그럼 양쪽 다 봉쇄, 역봉쇄를 한 번에 안 풀겠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한다고 해도 시간도 걸리겠지만 그 기간 동안 정상화는 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정상화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한꺼번에 정상화되고 유통망이 개선되는 그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를 입은 HMM 우리 선박, 분명히 이란 대사관에서는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는 이란 정부의 뜻을 반영해서 공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한국 선박을 겨냥한 건 해상 규칙 위반한 행동으로 이 물리적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이런 칼럼을 내보냈어요. 어떤 의도라고 봅니까? 이란 언론은 국제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했다고 얘기하면 선박들이 함부로 호르무즈에 못 나가죠, 무서워서. 그러나 이란 당국은 자기들이 했어도 했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국제법적 책임이 발생하거든요. 당장 한 이란 갈등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하고 아주 심하면 군사력 보내야 됩니다.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란은 안 했다고, 당국은 국제법 책임이 있으니까. 언론은 겁나면 나오지 말라고 양동작전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입장대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규례설이 있지만 규례에는 선박의 밑에서 떠져요. 그럼 침수가 됩니다. 그런 정황 없거든요. 미사일을 맞았다. 그럼 대형 외부에 그 천공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런 정황이 없습니다. 그럼 드론 공격인데, 드론 공격이면은 기관실은 내부 안쪽에 있거든요. 지금 화재는 기관실에서 났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단순히 생각하면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심각한 침수도 없고, 엔진 내 선박
깊숙이 들어있는 엔진에서 화재가 났다. 드론이 무슨 미사일처럼 강력한 관통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돌인데 외부 손상, 외부 화재는 몰라도 이게 엔진에서 났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거기다 또 하나는 이란이 본인들이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단이 가서 외부 충격이냐 내부 화재냐로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우리가 안 했다고 계속 우기면 이 책임 규명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란이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조사 결과가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정부 단독 조사거든요. 우리가 이란의 소행이라고 그래도 이란은 아니라고 말하겠죠. 국제 공동조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만일에 이란의 소행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사시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군사력을 투입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한 군사적 조치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하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거. 미군도 지금 호르무즈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위험하니까 하루 만에 그만둔 거거든요. 지금 저 좁은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완벽하게 함정 본인도 보호하고 개함 방공 자기도 살고 그다음에 선박도 보호할 수 있는 함대 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전력이 강한 것도 아닌데 호르무즈해에 이 전력을 투사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교적 해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이 대응책은 별로 없는 거죠. 이란의 소행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